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21차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그렇죠? 오늘 어, 더 시스템 188페이지 나갑니다. 읽을게요. 두 번째 규칙은 수업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 데일 카네기 강의에서 이제 첫 번째는 비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라. 그렇죠? 강의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마다 모든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 나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칙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강좌를 택한 모두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강사는 어,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 조용히 앉아서 누군가가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됐다. 강의 첫날 우리 모두는 겁에 질린 다람쥐처럼 앉아서 누군가 먼저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서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어차피 모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강사는 얼어붙은 학생들 앞에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별말이 없는 걸로 보아 이미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본 듯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지원, 지원에 나가면서 차례가 이어졌다. 그날 우리의 과제는 간단했다. 그냥 자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됐다.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 정도는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강의에 참여한 한 젊은 여성은 말 그대로 한마디도 못할까봐 겁에 질렸다. 에어컨이 켜진 강의실은 시원했지만 그 여성의 이마에서 쏟아진 땀은 뺨을 지나 카펫을 적셨다. 그가 입을 때려 노력하며 내면의 악마와 사투를 벌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들릴 듯 말 듯 겨우 몇 마디를 내뱉고 자리로 돌아갔다. 패배감과 굴욕감이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실내는 죽은 듯이 잠잠했다.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나온 강사가 절망에 빠진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와, 용감했어요. 나는 그 강사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 순간은 내가 여태껏 본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다.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뭐요? 와, 용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강사가 있었다는 거야. 데일리 카네기 강의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의식 수업 듣고 나서는 다른 걸 안 듣는데, 저는 의식 수업 만나기 전에 카네기도 그렇고, 또 뭐 무슨 그게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무슨 주제 하나 주고 다 나가서 또 발표하고 들어오고, 그건지 몰랐는데 들어가가지고 어찌나 발표를 시키는지, 초반에 그런 강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인을 깨워라. 야, 거인을 깨워라.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거 하나씩 다 팔고요. 그게 하여튼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가면 이제 나갔다 쉬는 시간에 딱 들어올 때마다 틀어놓은 상태에서 막 그냥 이렇게 춤과 체조가 같이 겹쳐 있는 그런 거를 막 추면서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몸을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막 강사 그 대표가 쫙 나오면 막 박수 치고 뭐 뭔가 만들어진,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했었거든요. 그게 엄청 좋은 줄 착각을 했었는데, 쓸데없는 돈을 되게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쓸데없는 돈을 강의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때가 되니까 꼬르르륵 하고 있죠.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의식 수업 듣고는 다른 돈이 안 들어가요. 다른 교육비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자기 개발하는데 돈이 줄어들죠. 근데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데일리
카네기 강의도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강사에 와, 용감했어요라고 그 강사가 그렇게 그냥 막 시원한데도 땀을 흘리고 있는 앞에 나온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를 포함한 20여 명의 학생은 방금 이 여성이 발표를 완전히 망친 데다 모욕감에 휩싸여 무너지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당사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감하다는 단 한마디로 강사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다. 강사의 말이 옳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방금 좀처럼 보기 드문 한 사람의 용기를 목격했고, 그것이 그날 수업의 핵심이었다. 뭔가 배우는 게 있죠? 나는 강사의 말에 반응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승산 없어 보이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사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했고, 그런 그의 마음을 존중했다. 맹세하건대 나는 그의 눈이 반짝거리는 걸 분명히 보았다. 그는 바닥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들어 올렸다. 여전히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그는 말하기에 도전했다. 스스로 나서는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이는가. 그는 스스로 앞에 나서기를 선택했다. 이번에도 잘했다고는 할 순 없었지만 첫날처럼 땀에 흠뻑 젖거나 말문이 막히지는 않았고 강사도 지난번보다 나아졌다며 그를 칭찬했다. 몇 주가 흘러 강좌가 끝날 무렵이 되자 모든 사람이 말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말할 때마다 강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그때마다 박수를 받았고 기분이 끝내줬다. 그리고 지금 무대에 올라 내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천여 명의 청중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스콧,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야. 나는 끝내주게 행복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왔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잖아. 날아온, 날 보러 온 청중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꾸자고. 그러면 내 강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표할 때 떨리고 막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자꾸 강의를 하래. 강의하는데도 목소리가 달달 떨리면서 하고 막 그랬던 게 있어요. 저도 제일 첫 강의를 1시간 반짜리를 50분 하고 내려왔어요. 제품 강의를. 야, 그때 식은땀 나고 막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유도리 있게 이렇게 얘기해. 아, 지금 내가 뭔가 막히려고 하네. 그 막 생각을 하면서 막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진짜 있잖아요. 얼마나 막 떨면서 그렇게 했었던지. 그래가지고 선배 사업자한테 욕을 얻어먹고, 니는 스폰서가 시키면 하지 마라 하면서 막 그리고 몰래 울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행님 하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 약간의, 그러니까 그게, 무대에 쓰는 사람도 있고, 무대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얘기하는 게 강의를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서지 못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그건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죠. 예. 컨닝하다 뺨 맞았을 때 잘하려고 하는 자의식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냥 아는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는 거가 두려움에 그죠? 떠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인데 자꾸 또 의식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자꾸 알아채면서 점점 또 편안해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자기 내용을 발표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발표함으로 해서 또 에너지가 바뀌는 그런 점점 바뀌고 연습이 되고 말하는 방법도 말하는 스타일도 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어, 어쨌든 여기에서 좋은 배울 점이 있는데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비난
비난이 끼치는 유해한 영향에 비해 칭찬이 지닌 변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비난이 끼치는 유해한 영향, 나쁜 영향 있잖아요. 끼치는 게 있고 칭찬이 지닌 변화에 힘이 있다라는 거를 또 엄청 칭찬과 비난이 너무 다르죠. 예. 그 이후로도 나는 여러 경험을 통해 칭찬은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잦은 비난과 칭찬에 익숙하지만 어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비난만 받을 뿐 칭찬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어른들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 굶주려 있다. 당신이 정직한 칭찬의 힘, 아첨이나 아부, 헛소리와 거리가 먼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아첨이나 아부와 헛소리와 거리가 멀다. 그쵸? 아첨이나 아부는 틀리죠. 칭찬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부도덕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명을 받게 되면 큰 칭찬으로 표현해라. 큰 칭찬을 자꾸 하는 거, 예,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이었었죠. 아름다운 누구를 소개할 때 아름다운 정지현님 소개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좀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시에 대한 어릴 때 그 트라우마, 어릴 때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전에 오래됐던 그 트라우마에 대한 걸 하나를 찾고 나니까 무시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이제 사라지니까 어떤 표현력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를 느껴요, 제가. 표현이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고 막 이러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움츠려져 가지고 뭔가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움츠려지면은. 근데 이제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내가 그냥 쓰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게 어릴 때 그 트라우마, 그 전에 오래되어 있는 요번에 이제 눈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응집되어 있는 거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칭찬이 저절로 잘 나와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칭찬보다는 비난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칭찬하는 것도 저절로 잘 되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진정으로 또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못하는 경우에는 또 점점 내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예. 와, 용감했어요. 토니 스노우의 이 말은 내가 여태껏 들어본 중에 가장 명확하고 멋진 방법으로 상황을 급발전시킨 말이었다. 와, 용감했어요. 그쵸?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어설픈 발표를 용감한 행동으로 바꿔놓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긍정은 단지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긍정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개조하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을, 나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다 분위기까지 에너지가 싹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와, 용감했어. 했어요. 라는 거. 마법과도 같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강좌를 통해 배운 또 다른 점은 우리가 항상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훈련으로 자신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의 잠재력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때로는 자신을 시험해 보는 방법뿐이다. 그렇죠? 뭔가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 집안 뭐 그러면은 가르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고 성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어색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내가 바뀌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성공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해도 그래도 1대1로, 2대1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점점 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연습,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말하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성공 기술 중에서 심리학의 이해. 근데 말하는 것도요. 저는 그 참 통합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의식 수업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내 문제를 찾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에보다는 더 또박또박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고요. 이 심리학의 이해도 그렇죠. 심리학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떠나서 마음보다 더 큰 에너지, 생명력, 그 순수함을 알면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심리에 움직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심리학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성공의 기술의 의식 수업 안에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의 이해, 인간의 두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맞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없다면 사업이나 사업 활동은 원활히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죠? 인간의 두뇌가,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사업이나 사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팔며 살아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심리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저에 깔려 있다. 심리학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에 있는 손님에게 여러 물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물건부터 보여준다. 그래야 그 다음에 보는 집이 더 괜찮게 느껴지고 좋은 집에 상대적으로 큰 돈을 쓸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리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에서는 중개인들은 안 좋은 물건부터 보여준다. 심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자동차 판매업자는 처음부터 일부러 높은 가격을 붙여놓는다. 어차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깎으면 손님은 제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아할 테니 말이다.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잡는 단계에서 보면 방이 더 작아 보인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구까지 비치해야 더 크게 보인다. 여기 있잖아. 아까 먼저 얘기했던 협상을 할 때 가격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더 높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깎고 붙이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뭐가 많이 남는 줄 알아요. 이 물건에서 뭐가 남는 줄 알아요. 전혀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게 없고 내가 사나 소비자가 사나 누구나 사는 게 똑같이 가입만 하면 똑같잖아요. 그리고 3개월을 계속 살 것이냐 6개월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혜택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걸 해서 뭐가 남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따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열심히 홍보를 했으니까 홍보해야 되는 홍보비를 따로 마케팅 비용을 따로 받는 거죠. 근데 물건의 제품에 대한 것은 똑같아요. 소비자가 사나 내가 사나 제가 사나 26년을 했는 제가 사나 똑같더라.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뭘 여기서 30%씩 20%씩 뭐가 남는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제품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얼만큼 하느냐. 다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아, 저거 몇 프로 많이 남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볼게요. 그래서 영리한 건설업자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강조한다. 그래야 골조 단계에서 방을 본 고객이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들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직종에서는 비교를 통해 구매자들의 심리를 조정한다. 이런 게 심리학이다. 제품 개발자 역시 상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품 사용자들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결정은 없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결정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것들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심리학을 깊게 파고들면 어떤 상황에서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딜버트의 성공에서도 심리학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유나이티드 미디어가 질버트 연재 계약을 제안했을 당시 나는 자신감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 전에 접근한 다른 회사들은 나를 단칼에 거절했다. 심지어 한 편집자는 조언이랍시고 나를 대신해 그림을 그릴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나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던지. 그래서 유나이티드 미디어의 편집자 사라 길레스피가 전화를 걸어와 계약을 제안했을 때 나는 부족한 그림 실력에 대해 사과하면서 혹시 나와 함께 그림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라는 심리학에 대해 뭘 좀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녀는 내 그림 실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더 잘 그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말이 내 재능을 발산시키는 예상치 못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내 실력이 발전한 것이다. 10점 만점에 3점 수준이었던 내 그림 실력이 하루 만에 6점 정도로 올라갔다. 6점이 아주 좋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내 실력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라의 칭찬 덕분이었다. 나는 더 자신감 넘치고 보다 괜찮은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었다. 내가 내 재능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을 사라가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칭찬이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는 거야. 그림 보면 웃기잖아요. 특이하게. 내가 뭐 더 잘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내가 경험했다. 근데 이게 완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를 들여다보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를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심리학이 큰 역할을 했다. 우연이든 영리하게든 내가 심리학을 적용한 경우에는 일이 더 잘 풀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일이 꼬였다. 딜버트가 히트한 뒤 나는 두 번째 만화 샘플을 만들어 딜버트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엘보니안 소년 플롭이 주인공이다. 엘보니아는 가상의 나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긴 수염을 기른 사람들만 존재하는 곳이다. 참 특이하네요. 긴 수염. 여기서 플롭은 유일하게 수염이 없는 특이한 인물이었다. 플롭 첫날 반응은 초기 딜버트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당시 딜버트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가 간과한 점은 플롭이 다른 만화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딜버트와 비교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플롭은 그 해에 새로 등장한 무명 만화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지만 딜버트와 비교하면 밋밋하고 평범했다. 독자들은 이메일로 딜버트가 훨씬 나은데요.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쇼 같은 피드백을 줬다. 유명 만화가라는 사실이 새로운 만화의 걸림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가 그런 경우였다. 그 점을 진작 알았더라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심리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 그쵸? 저 사람들의 심리, 내면에서의 무의식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미세한 어떤 그런 심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근데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거보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내가 왜 그러는 건지. 그쵸? 그런 부분들, 내가 왜 그런 건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하고 있는지, 관심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은 내가 관심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시크릿 책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꺼내서 들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이제 들고, 야, 이게 너무 얇게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보면서, 어, 어제 이게 믿음과 결정에 대한 결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한한 사랑의 장 안에서 다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 무한한 사랑의 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힘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읽으면서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더 또 한 번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에 대한 거를 의식에 대한 것들을 이걸 무한한 장에서 그렇죠? 이걸 알게 되면 심리를 점점 더 알게 되고 내 심리는 무엇일까? 내 것을 더 놓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행복한 하루 우리는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저절로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감사하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네, 네, 아이고, 안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가셨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백선녀님 어디 가셨대요? 안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끝나고 나서 네, 또 명상합니다. 꼭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